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언젠가 몸이 약해지고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진다면 그때 나를 돌봐줄 사람은 과연 있을까? 한국은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을 준비하는 제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사와 간호사, 간병인 같은 돌봄 인력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2022년 기준 약 19만 명이 모자랐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최대 155만 명이나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이 모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돌봐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돌봄 비용 역시 시니어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 평균 370만 원이 듭니다. 이는 모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일부 가정은 돌봄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의 경제 활동은 줄어들고 가족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도 고르지 않습니다. 대도시에는 비교적 좋은 시설이 많지만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거나 낡은 곳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민간 시설은 운영자에 따라 편차가 크죠. 같은 나라에 살더라도 사는 곳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돌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방문가도, 주야간 보호센터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과 재정 부족이라는 큰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정적 대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을 이어가거나 민간 간병보험을 활용해 돌봄 비용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도 나중에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기준과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필요할 때 정보를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사회적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검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 그리고 지역복지관이나 커뮤니티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돌봄은 더 이상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제도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이 함께 준비한다면 불안은 줄어들고 안심은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금의 작은 노력이 나중에는 큰 안정이 됩니다. 돌봄은 두려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나도 안심할 수 있고 가족도 걱정이 줄어듭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